네, 오늘의 뜨거운 핫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강성규 의원을 김성규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 네. 오늘은 어제보다 좀 어땠던 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도 추워요. 저도 패딩 넣어놨는데 다시 네. 꺼내 입었고요. 예. 아침 기온 뭐 영하 10도까지 어제는 내려간다고. 낮에도 좀 쌀쌀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 이 추위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름 맑다고 해요. 네. 맑은데 추워서. 예. 아이고. 그래도 봄은 옵니다. 그러게요. 좀 더 기다려 보자고요. 네. 예. 헌재 탄핵 심판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10차 변론 기일이 내일로 예정됐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측이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몇 가지 이유를 좀 들었거든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의 공판 길이 오전 10시고 탄핵 심판이 오후 2시라서 네.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본 거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10차 기일에 증인 신문이 예정된 증인 3명이 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인물이다라는 네. 점을 강조하면서 날짜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은 좀 조정이 됐다면서요. 네, 시간이 좀 조정이 됐어요. 일단 휴정 직전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다음 기일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예. 물리적으로 형사재판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면은 헌재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예. 라면서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달라고 수정된 의견을 요청했고요. 네.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1시간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원래 오후 2시였는데 오후 3시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일 10차 변론 기일에 나오는 증인들 누군지 정리해 볼까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3명입니다. 네. 각각 오후 3시, 5시 그리고 7시에 신문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근데 앞서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래요? 보도가 많습니다. 예. 같은 이유예요. 건강상의 이유인데 다만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를 이미 했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열린 9차 변론 이야기 해볼까요? 네.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고요? 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국회 측이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공개를 한 건데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6차례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같은 내용이었다고 했고요. 조 청장은 또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었다고도 진술을 했습니다. 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이렇게 해서 15명 명단을 들었고 예. 이후에 한 차례 더 전화가 와서 한동훈을 추가해라라고 해서 총 16명의 체포 대상자가 됐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조서에 나온 내용이고요. 네.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가 된 거예요? 네, 군 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라면서 예.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다는 내용이에요. 네. 이제 그리고 그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가 됐거든요. 예. 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것으로 진술 조서에 나타났고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최상목 대행도 그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면서 지금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됐습니다. 네. 이 경찰 조서, 검찰 조서도 다 헌재는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조서 공개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예.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다라는 예.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진술조서 내용도 증거로 진술을 하면은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편 어제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1차부터 8차 변론까지 그 내용을 다 종합해서 2시간씩 주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를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국회 측은 군 지휘관과 국무위원 등의 수사기관 그리고 국회 진술을 토대로 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윤 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고요. 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9차 변론이 열렸는데 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구치소로 다시 복귀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변론 시작 직전에 다시 돌아갔다라는 또 보도가 나왔어요. 네, 네. 이게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대리인단이 예. 뭐라고 설명했냐 봤더니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말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의 일임을 하는 게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복귀를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사전에 진행될 일정이 다 공지가 된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날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좀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50여일 만인데 어떤 그렇습니다. 어떤 쟁점으로 맞붙을 것 같습니까? 일단 국무위원인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어떤 주장을 펼 것 같아요? 일단 국회 측은 이른바 내란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은 것도 헌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예. 한덕수 총리 측은 국회 탄핵소추가 남용된 사례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 총리도 직접 헌재에 출석을 해서 변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는지 이걸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도 첫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우원식 의장을 상대로 낸 탄핵 정적수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00석이냐 151석이냐 예. 이거를 두고 이제 다루게 되는 건데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고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측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결론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어지는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는 허석권 소방청장이 출석을 했는데요. 네. 이 단전 단수 지시에 관련해서 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 단수를 명확하게 지시했다고는 이해하지 않았다. 라고 그래요? 답을 했어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상황을 물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한 건데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이해하지 않았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그 지난 13일에 열렸던 행안위 현안 질의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볼 텐데 그때 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경찰에서든 어느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네.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냐라고 물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허 청장이 약간 그런 뉘앙스였다. 라고 답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어제 나온 답변을 놓고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건데 이제 허 청장은 당시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요청받은 게 있냐고 물었고 그리고 나서 언론사 5곳을 언급하면서 경찰의 투입 봉쇄 이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한다라면서 요청이 오면 소방에서 적절하게 조치하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좀 미세하게 달라진 부분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요청이 오면 적절히 조치하라라는 거는 결국 단전 단수 지시를 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네.
어제 주목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 박 직무대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는데 네. 계엄 선포 직후에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찰의 국회 통제 그리고 체포조 투입 의혹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던 건데 민주당에서 스스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일체 관여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경찰국장으로서 계엄 관련한 기본적인 상황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관계자들과 통화를 한 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조치라는 점에 동의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수사를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좀 더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재위 현안질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여야가 상속세 개편 문제를 놓고 계속 힘겨루기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핵심은 현행 10억 원 이하인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올리는 거. 이게 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이죠. 네. 국민의힘은 공제 확대에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최고 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은 개인세액 공제 한도 확대와 함께 최고 세율도 인하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라고 지적을 했어요. 예.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치적인 위장 우클릭 쇼를 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가업승계 부담 완화나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고요. 전형적인 이 대표의 갈라치기 접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을 정리해 볼까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임광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997년에서 2025년 사이에 약 4배 급증했는데 네. 동일 기간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는 30년 가까이 고정돼 있다. 이건 결국 그동안 정부가 대재산가 중심의 상속세 완화 정책만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일단 공제 한도는 접근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최고세율 인하 문제도 합의를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 해볼게요. 네. 주 50시간 근로제가 핵심 쟁점이에요. 아직도 합의를 못 본 거죠? 점점 그 공방전이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산자위 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절실한 요청을 민주당이 묵살해버린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 책임론을 띄웠는데요.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 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고요. 예. 반면에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업계 지원 조항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쟁점인 이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노사 간 대화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면 될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혔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결국엔 이게 국정협의회 4자 회담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방전이 점점 가열되고 있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잘 들었고요. 명태균 의혹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여야 공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특검 카드를 계속 내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면서 맹탕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개월 내내 시간만 허비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 넘겼다면서 결국에는 전모 밝히기 위해선 특검이 답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다는 돈 봉투를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목격자의 녹취도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수요일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에 27일 본회의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발했습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을 보면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네. 여당과 유력 정치인을 노린 표적 입법이다. 이렇게 좀 날을 세웠고요. 예. 법안을 강행하면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다시 맞섰습니다. 친한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릴 정치 공세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거론을 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어쨌든 국민의힘 의사와 무관하게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렇게 되면 또 여당 내부 분열이 본회의 재표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특검법을 최 대행이 재의결을 요구할지 여부도 쟁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또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가 김 씨 그리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이렇게 삼자 회동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오 시장이 강하게 반박했죠. 네, 이걸 그 매체 보도를 보면은 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 당시 후보와 후원가 김 씨와 삼자 회동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라고 네. 한 언론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명 씨가 오 후보를 4번 만났고 그 오 후보로부터 나경원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으니 서울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오세훈 예. 시장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얘기를 했고요. 명 씨의 테스트용 1차 여론조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쫓아낸 이후에 어떤 부탁도 의논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명 씨 측과 언론사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명태균발 가짜뉴스로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비명계가 연일 바쁘게 움직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야권 대선 주자들의 연대 플랫폼이죠. 희망과 대안 포럼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창립식에 참석을 했고요. 지금의 민주당 모습으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않다. 연대 정신이 필요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 추진 방안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못 받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을 모두 아우르는 연정이 당 내에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재명 대표는 연쇄 회동으로 비명계 연쇄 회동으로 응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정리 잘 들었습니다. 이슈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